또 길에서 선물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훅훅 줬잖아요. 이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시원시원하고 보는 동안 좀 기분이 좋아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정말 걷다가 행운이 다가오는 거죠. 서프라이즈 그 자체가 좀 아닌가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케일 또한 장난 아닙니다. 이게 제작진분들이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제작비가 좀 많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엄청 비싼 물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팬분들은 다 안 부러운데 임영웅님 이제 사인이 직접 담긴 굿즈가 너무 부럽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편집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아마도 영웅님이 이렇게 사인하고 임영웅인 거 알아본 사람들은 분명히 사진을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시간 관계상 삭제를 좀 한 게 아닌가, 편집을 좀 한 게 아닌가 좀 예상이 되죠. 개인적으로 분명히 이게 찍어놓은 분량이 뭐 거의 한 4시간? 거의 한 2시간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이렇게 이 영상을 좀 오픈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이 영상을 좀 오픈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공개된 영상도 굉장히 좋은데 그 편집된 거에도 아마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뭐 엑기스만 뽑아서 편집을 했겠지만 비하인드도 좀 공개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티스트 임영웅의 유튜브는 희노애락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재미있어가지고 웃다가도 이 행운을 받은 사람이 내가 아니라 화가 났다가도 막 손 한 번 잡은 거 가지고 너무너무 부럽고 저게 내가 없는 거 보고 슬펐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걷는 길인데 거기에 임영웅이 왔네. 또 우울했다가 애프터라이크 춤추는 거 보고 다시 웃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좀 아깝네요. 일주일에 한 번은 걷는 길인데 그 한 번을 또 임영웅인가 마주하지 못했네요. 또 영님이 이제 맨 처음에 적응한다고 혼자 걸어가잖아요. 근데 되게 빨리 들켰죠. 임영웅인 거. 막 달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빠르게 좀 장소를 바꾸는 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안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딱 걸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망가는 거 진짜 귀엽다, 들켰대 다양한 또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임영웅님 의상도 굉장히 화제예요. 떡볶이 코트죠. 너무너무 또 예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옷이죠. 영웅님이 이제 안에 입은 티가 라방 때 입은 옷과 비슷하다라는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 모습이죠. 뭔가 좀 많이 보입니다. 돌고래도 보이고요. 바다를 표현한 건데 지금 이렇게 오늘 입은 영상 같은 경우도 앞에 좀 바다가 좀 표현되어 있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의 이 코트에 지금 꽂혀있는 상황입니다. 떡볶이 코트라고 하는데요. 코트에 대한 정보를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는 말이 요즘 유행입니다. 벌써 품절일걸요. 뭐 다양한 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영웅이 입으면 다 품절이니까요. 좀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이런 코트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목 쪽에 있는 것과 또 이 주머니 크게 있는 거 색깔도 비슷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잠깐 떡볶이 코트에 대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스타일을 이제 떡볶이 코트라고 불러요. 강다니엘 님이 좀 착용하고 있고요. 색깔 다릅니다. 또 여기 보면은 박보검 님이네요. 또 도깨비의 주인공분 입은 거 보이고요. 또 아이브의 장원영 님이 입은 것도 보이고요. 색깔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유행하는 좀 옷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예전에 이제 유행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돌아올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티스트 임영웅 때문에 좀 더 빵 뜰 것 같은 좀 예감이 드네요. 지금 한 드라마를 보면은 이게 응답하라 1997이거든요. 1997년에 이제 에피소드를 좀 돌아가서 회상을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보이세요? 지금 학생들이 다 떡볶이 코트를 또 입고 있죠. 이때 정말 유행했던 좀 그런 옷인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뭐 15년이 훌쩍 지났는데 다시 한번 또 유행이 오고 있네요. 또 이렇게 조인성님과 탑 배우죠. 김혜수님이 좀 입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MBC의 이제 아티스트 임영웅의 노래와 영상이 깜짝 등장을 했고 좀 언급이 됐어요. 예전 거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곡가이자 유튜브 채널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미친 감성님이 자신의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좀 파격적이에요. 보면은 보컬들이 임영웅을 까내리는 이유와 BTS 전국의 발성법, 미친 감성하고 좀 글을 올렸습니다. 딱 봐도 이제 임영웅 보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죠. 앞에 뭐 전국이라던가 이번 이제
월드컵 라이브 한 이야기를 해요. 어땠죠? 정국이란 친구가 노래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소리가 크진 않아요. 근데 녹음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탑급이라고 또 말을 하고, 근데 또 전국에게 악플을 다는 이제 악플러들이 많대요. 근데 옆에 있던 이제 신사동 호랑이님이 악플러들은 비틀즈도 까, 마이클 잭슨도 까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악플러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미친 감성님이 이미영님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이미영이라는 보컬이 굉장히 핫하고 작곡가들 사이에서 이미영이 앨범을 내면 약간 좀 맥 빠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치트키니까 장르를 다 잘하고 막히는 게 없고,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제 트롯 플랫폼으로 가지고 나왔지만 사실 이제 이명호 씨 갖고 있는 소질이나 태도가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트롯을 하나 딱 보여준 건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왜냐하면 이명호 씨가 옛날에 데뷔를 하기 전에 옛날에 활동한 것도 보면은 R&B라든가 발라드 같은가 그런 걸 부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스터 트롯, 트로트로 시작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장르만 할 필요 없이 내가 유명해졌고 내가 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플랫폼을 조절하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굉장히 잘 된 거고요. 또 작곡가들 사이에서는 진짜 꼭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은 이제 보컬인데, 보컬 사이에서 창법이 뭐 뉘앙스가 어쩌네 막 이러면서 이제 험담을 하는, 갑자기 그 말 듣고 있던 신사동 호랑이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드림걸즈라는 영화예요. 거기서 이제 비욘세하고 제이미 폭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제작자이고 이제 비욘세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 거예요. 점점 이제 비욘세가 자신의 색이 이제 강해져서 솔로 앨범 내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밥 먹다가 숟가락을 딱 집어 던지면서 내가 너를 왜 메인 보컬로 뽑았는지 아느냐. 네가 색깔이 없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어떤 옷을 입혀주든지 다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널 택한 것이다. 네 마음대로 네 색깔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솔로 앨범을 냅니다. 근데 대박이 나요. 이제 이명님의 사례로 좀 이야기를 한 거죠. 빗대서. 보컬들이 이명을 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막 특별한 색깔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빨리 그냥 유명한 빨로 저렇게 인기가 있는 거다. 뭐 이런 말이 많아요. 또 어떻게 보면 뭐 깔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 있는 되게 좋은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본인이 또 그 라인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작곡가가 가지고 있는 심상도 자기가 표현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표현할 수 있고 뭐 그 정도 보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걸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엄청 막 색깔이 짙은 가수들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그럼 그냥 그 가수 걸 들으세요 하면서 취향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취향 이야기를 하지만 뭐 악플러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중이라는 이 말 자체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다수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이런 면들이 있는 거니까요. 결국은 대중이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율이 높으면은 그게 대중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그냥 험담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물론 제 말이 안 들리겠지만 성공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멜론 차트 상위에 있는데 이유 없이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들어도 별로인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 노래가 좋대요. 그러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 아티스트가 왜 인기가 많은가 분석을 좀 해야 돼요 라고 또 말을 합니다. 미친 감독님 같은 경우는 작곡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곡가라는 직업이 대중을 좀 만족해하는 이제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에 한 평론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티스트 이명웅이 대중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다. 노래를 선곡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맥락이 좀 아닌가 싶어요. 미친 감성님이 영상 댓글에 이런 말을 달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이 보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라고 딱 말을 합니다. 포인트는 정말 이게 아닌가 싶어요. 이명웅은 다 잘하는데 그 중에 하나 트로트를 보여줬는데 그게 잘 된 것이다. 이명웅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다양한 장르를 다 소화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이명웅을 트로트 장르에만 가둘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이명웅 트로트는 하지 발라드 해 뭐야. 그러니까 지금 뭐 새로운 도전에 대한 어떤 악플들을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명웅은 트롯 가수인데 왜 발라드에? 발라드를 하니까 점점 받을 수 있는 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참여할 수 있는 시상식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또 그걸 또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죠. 이명웅이 음악성이 없고 단순히 인기가 많다고 해서 평론가들이 이명웅의 음악에 대해 칭찬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노래 못한다 얘기 다 합니다. 하지만 어떻죠? 평론가분들 하나같이 다 임무와 이야기합니다. 이명웅 다양한 장르를 다 소화하고 노래를 너무 잘한다. 앞으로 영웅님이 자신의 소신을 갖고 좀 더 다양한 이제 음악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좀 힐링이 되는 음악을 만들어주면 그것이 가장 참된 음악인의 길이 좀 아닌가 싶네요.